혹시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나중에. 알겠지? 그럼 뒤에 객관식 문제 5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 객관식 문제 5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프랑 같이 나오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클리닉 와가지고 설명을 좀 잘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객관식 5문제의 그래프를 해석할 줄은 알 거야. 그래야 돼. 알겠지? 근데 못하니까 어려운 거야 지금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너희를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해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는 그냥 충돌했다 속도랑 다 알려주고 문제 풀어봐라 이거 못하면 바보야. 이거 통과 때도 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래프랑 이렇게 같이 나온 거는 해석을 잘 해야 한단 말이야. 그죠? 특징이 이 11번 문제나 이거 13번인가 13번 문제의 특징이 물론 14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 속도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네, 그게 어려워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오케이? 왜냐면은 얘는 얘의 간격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얘 둘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사실 속도의 의미가 될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누구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A가 바라본 B의 속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야. 상대 속도. 오케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오케이? 근데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A의 속력이야. A의 속도야.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B의 속도를 나중에 구해가지고 또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 L을 구해야 돼. L 구하는 방법이 또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문항의 공통점인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일단 얼마입니까? 값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죠? 처음에는. 뒤에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6이니까 플러스 2니? 됐죠? 여기 x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5 정도의 속력으로 가까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위에 그림 보세요. 처음에 운동 상태 보면은 얘는 A는 오른쪽으로 4로 가요. 근데 5로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얘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1m/s가 되어야겠네. 그지? 그래야 5로 가까워지죠. 이해되니? 저기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야 한다 이 얘기야. 모르겠는 사람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나중에 멀어질 때는 이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더 빨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A의 속도를 V라고 놓고 얘는 V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미지수로 두면은 너희가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플러스면 어떡해요? 마이너스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오케이? 상관없어. 봅시다. 이게 만약에 플러스로 나와. 그 말은 뭐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더 빨리 간다. 이 얘기야. 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뭐야? 아, 얘는 쳐받고 나서 왼쪽으로 가게 된다. 근데 얘는 구해봐야겠지. 이제 마이너스로 집어넣었을 때 얘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아마 플러스일 거야. 그건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나오면 뭐야? 얘는 정지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V로 두고 그냥 풀면 돼요. V의 부호를 보고 너희가 운동 방향을 나중에 체크하면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운동량 부좀 써야겠죠? 어떻게 씁니까? 4일은 4 플러스 4죠? 2일은 2 마이너스 2죠? 그럼 전체 운동량 총합이 얼마야? 플러스 2죠? 밑에도 플러스 2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 충돌 이후에도 쓰면 어때요? V 플러스 2V 플러스 4 이게 플러스 2가 나와야 한다고. 이해돼? 됐니? 그럼 요거 정리하면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지금. 마이너스 2인데 3이니까 3 나누면은 V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해돼? 뭐 대충 이렇게 구했다 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어보면 알겠지? 이거 3분의 6이니까 3분의 4네? 이제 플러스 3분의 4니까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사실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구해도 괜찮아요. 자, 봐봐. 기억. V는 1m/s다. 이거 틀렸습니다, 일단은. 그죠?
아, 이거 맞습니다. 그 위에 거니까 충돌 전에 1m/s는 맞아. 그지? 왜냐면은 문제에서 저 V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물체 B는 속력 V로 마주보고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가 뭐라고? 속력이라고. 그러니까 크기만 표현하면 돼요. 지금 내가 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썼는데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쓰면 돼요. 됐죠? 니은 보기. 충돌 후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거 아까 내가 보호를 찾아봐야 된다 했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죠? 그럼 자, 봐봐. 얘가 마이너스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식만 써도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얘 이항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따지고 보면. 왜? 정지해도 플러스여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더욱 플러스여야 되고 왼쪽으로 가도 플러스여야 돼요. 왜? 얘가 왼쪽으로 가도 전체적인 운동량의 총합이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얼마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것도 합했을 때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의 부호만 체크하면 같은지 반대인지 바로 체크가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것보다 A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니은 보기는. 그죠?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뭐 A가 받든 B가 받든 똑같은데 얘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속도가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으니까 실제로 4 플러스 3분의 2 그지? 그 정도의 충격량을 받겠죠? 8은 아닙니다. 일단 이거 틀렸죠? 됐나요? 이해됐니? 상대속도 이렇게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상대속도 또 보도록 하고 이 12번 문제는 있잖아. 쌤이 저번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요. 이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진경아, 기울기가 뭡니까? 힘. 그래, 알짜 힘. 그냥 힘이라고 하지 말고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문제에서 이 운동량이 그냥 운동량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A의 운동량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A의 알짜 힘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입니까? 6 뉴턴 나올 건데요. 이 6뉴턴이 누구의? 요 A의 알짜 힘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얘가 6뉴턴, 얘는 몇 뉴턴? 2뉴턴이 될 거고 가속도는 뭐 A를 보든 B를 보든 전체를 보든 구하면 되는데 가속도는 어차피 이쪽으로 2m/s 제곱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요의 라지 F는 뭐야? 전체적인 알짜 힘이니까 6 더하기 2 그지? 8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너희가 많이 틀려요. 그냥 단순하게 PT 그래프 내 기울기는 합력, 알짜 힘 혹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왼쪽에 라지 F 저거 힘이네? 6뉴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알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A의 알짜 힘이 6뉴턴인 거니까 B는 2뉴턴 그거 두 개 합해서 라지 F는 8뉴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됐죠? 이거 많이 틀린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이 되면 사실 헷갈리는 문제인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답은 4번. 13번 봅시다. 13번 문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속도 이용하는 거죠. 상대속도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얘가 EV로 가고 있대. 그럼 처음에 상대속도는 얼마야? EV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뭔 거야? EV인 거야, EV. 물론 마이너스 EV.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T분의 ES 이퀄 EV인 거잖아. 이해돼?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V, EV, 3V 뭐 이런 거 V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뭐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V는 뭐로 고친다? T분의 S로 고치겠다 이 얘기야. 그냥 관계식 하나 찾았다 이 얘기야. 됐죠? 그럼 여긴 기울기가 얼마야? 요거의 절반이잖아 지금 보니까. V입니다. 플러스 V로 멀어질 거예요. 나중에 멀어질 때는. 됐죠? 자 그러면은 기억 보기 봅시다. 충돌 직후 A의 속도의 크기는 V다. 맞습니까? 문제에서 질량이 두 물체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충돌 직후 A의 속도가 V라고 하면은 그럼 B 또한 그만큼 운동량이 혹은 속도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어때? 만약에 이 V에서 오른쪽으로 V라고 하면 얘도 V로 바뀌어야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V가 돼야 돼. 그럼 V면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상대 속도가 나면 안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 보기가 틀렸다 이 얘기. 죄송합니다. 기억 보기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맞고 튕겨나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이러면 3V만큼 변했으니까 얘가 3V가 될 거야.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4V가 돼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튕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기억은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구해도 괜찮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싫어? 아니, 너희는 분명 구하려고 했을 건데. 구하려고 해야 할 텐데. 처음엔 초심자들은 이거 구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얘를 V 프라임이라고 두고 V로 이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 V 프라임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지. 이해돼? 뭐 제로라고 하든 너희 편한 대로 미지수를 잡으면 돼요. 그럼 어때? 요거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V 프라임을 V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면은 V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운동량이 EMV죠. 그럼 EMV 이퀄 뭐가 돼야 돼? MV 프라임 플러스 MV. 그죠? 그러니까 EMV 프라임 플러스 MV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야 이씨. 그렇게. 그지? 그럼 얘를 넘겨주면은 MV 이퀄 EMV 프라임이니까. 그지? V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2분의 V네. 그지? 그럼 얘는 어때? 2분의 V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3V가 되며 이 둘의 갭이 얼마야? V죠? 그러니까 나중에 V라는 속도로 멀어진다 이게 설명이 되면서 운동량 보존도 만족합니다. 이해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2분의 V이기 때문에 기억은 더더욱이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충돌 직후 A에 대한 B의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에 대한 B의 속도 이거 밑줄 그어볼래? A에 대한 B의 속도 이게 뭔 얘기야? 뭡니까 이게? A에 대한 B의 속도? 네 글자로? 네, 네 글자로. 초성. 초성이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오케이? A에 대한 B의 속도 이게 상대 속도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울기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해돼? 자, 그럼 이 기울기가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죠? 그럼 상대 속도의 크기가 혹은 뭐 상대 속도 자체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프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디귿 보기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속력 값을 구해가지고 얘의 속력보다 얘의 속력이 더 느리고 질량은 더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얘가 더 클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값을 안 봤으면 어떡해? 값을 안 구했대. 안 구하고 모르나? 우리가 저번 주에 뭐 배웠죠? 충돌의 종류 배우지 않았나요? 충돌의 종류. 그럼 이거 무슨 충돌입니까? 예?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의 조건이 뭐였죠? 반대로. 예, 반대로 가야 한다. 아닙니다. 뭐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결과고요, 결과. 너무 뻔뻔하네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탄성 충돌이요? 예, 탄성 충돌. 운동 에너지가 조건요, 조건. 결과 말고. 어떨 때 탄성 충돌이 돼요? 그래,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여기 2에서 1로 줄었잖아요. 크기를 보면. 그지?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그지? 그럼 어때? 크기가 줄었으므로 이건 비탄성 충돌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손실이 일어난다. 운동에너지 줄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지금 위에서는 운동에너지 누가 몰빵해서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는 얘와 얘가 운동에너지를 나눠 가져갈 거야. 이해돼?
근데 나눠 가져가는 놈을 합해도 얘보다 못 이긴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손실이 생긴다니까요.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이 얘가 더 커야 한다고. 이전이 커야 한다고. 충돌 이전이. 충돌 이후에는 운동에너지가 줄 거니까. 이해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디귿 보면은 충돌 직전 A에,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운동에너지야. 그죠? 요거는 충돌 직후 B의 운동에너지보다 작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이해돼? 충돌 직후 B의 운동에너지는 심지어 나눠 먹어서 A랑 B랑 나눠 먹어서 B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손실이 생긴대요. 그럼 B는 더 작겠지? 이해돼? B가 작아요.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틀린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단원을 직접 계산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거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해돼? 시간 단축시키려고 하면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야 돼. 알겠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고 면적 뭐고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충돌의 종류까지 알아야지 이렇게 운동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됐죠?